자, 계속해서 취득세 관련한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은 26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화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자, 무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수량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키워드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조합 등 해서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된 자료에서는 무대주, 이렇게 세 가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키워드대로 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자료에 좀 살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2반 제2호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거기 이제 귀속 등 관련해서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 급부 등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반대 급부 얘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해서 너무 길어서 어찌됐든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자고요. 반대 급부로라고 해서 반대 반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외라고 대수선 제외되게 되면은 이게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이라고 하는 거 50만 원 이하의 취득까지 해서 2반 제2호라고 하는 거 조금 살을 붙였어요. 해서 지금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될 테고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법조문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이행하지 않냐고 반대 급부 대수선 제외라고 하는 거 이전,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서 자, 무대주는 취득세 과세 대상, 사치성세는 요즘에 안 내니까 빼버렸고요. 그래서 무상 사용권 주택 조합,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 2반 제2호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반대 급부, 그 다음에 대수선 제외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서 2반 제2호 이런 것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 무대주,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 2반 제2호 이런 식으로 이제 흘려 가야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지금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와서도 법령 개정 내용들 좀 검토해서 살을 붙여본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의 유형 등에 대해서 봐야 되나요? 해서 자, 문제 먼저 나와 있나요? 해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신탁법상 신탁으로 인한 신탁시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해서 취득세 부과하는 경우 이렇게 했었죠. 무대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2반 제2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보니까 지금 뒤에 이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테고 주택 조합 등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그래서 비과세 대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반대 급부, 그 다음에 제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바로 이전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서 2반 제2호 취득세 비과세 대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한 개 이렇게 무대주, 주택 조합 등 관련해서 과세 대상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요건 이제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무대주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반 제2호라고 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볼까요? 대수선 제외라고 돼 있다. 그러면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외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뭐야? 나중에 자, 무대주라고 해서 주택 조합 등 함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보겠지만 실질적 취득, 유상 승계 취득의 예시가 되니까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과세 대상 무대주라고 하는 거 2반 제2호라는 것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이 세법은요 이해 못 하십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 법을 공부를 쭉 해봤는데 마지막 제일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법은 세법
법이에요. 왜냐면 등기법도 알아야 돼, 공법도 알아야 돼, 민법도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얘는 실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오히려 아주 무식하게 2번 제2호가 뭔데? 모르지. 그냥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무대주는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아예 치고 가는 게 방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4번,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조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 등, 이 문제는 이제 버리는 문제로 보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이전의 고실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정비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의 고실에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취득세 파트에서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울 수 없는 문제, 취득 시기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거 읽을 수도 없어요. 1분 안에 읽을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비우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 시기 관련해 또 한 번 더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자 30회 때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풀 수가 없는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문제도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자 원취득인가를 답으로 구성했는데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은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득세 파트에서 유일하게 버리는 문제가 취득 시기에 관한 문제. 요건 풀 수 없어요. 그 다음 이슈 이제 조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취득의 유형이라고 해서 실질적 취득과 형식적 취득이라고 하는 거, 간주 취득 이렇게 대별을 해보게 되는데 실질적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해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그 권리자의 기초 함의 없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원시 취득에서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든가 건물의 신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원시 취득의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승계 취득이요. 여기 세법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이렇게 대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형태, 이걸 이전적 승계. 이에 비해서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신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구권리자의 권리를 일부를 떼내서 지상권을,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설정적 승계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전적 승계만 논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설정적 승계 문제는 나중에 등록 면허세와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 등기를 한다. 부동산 가액의 0.2% 등 해서 설정적 승계는 소위 등록 면허세 문제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저 이전적 승계 해서 출제 이슈가 되는 건 유상 승계와 무상 승계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해서 일단은 다 유상 승계 문제로 거의 가죠. 해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하고요. 채무액 외 부분 두 가지로 대별해 본다. 해서 채무액 외 부분은 무상 승계 취득의 문제로 가야 되고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의 문제로 가게 된다. 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1,000만 원 갚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이것을 증여하게 된다. 그럼 병은 1,000만 원 갚아야 되거든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승계 취득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고 채무액 외의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고 이것만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 원래 이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은 무상 승계 취득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세법, 지방세법에서 따로 예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경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유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한다 해서 바로 부담부 증여 정리 이슈가 될 테고 자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자 지목 변경, 자 조작 설계 가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주제 취득에서 일단 지목 변경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서 그 가액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 지문이 구성돼도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작 설계 가설 딱 한 번 출제가 됐고 답이 됐었죠. 그래서 어떤 건물에다 승강기를 붙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건물의 가액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간주 취득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쟁점이 삼는 것이 과점 주주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되겠죠. 원칙이요. 자, 지금 이제 법인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과점 주주라고 하는 사람, 법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인 설립 등기 당시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이때는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정도에서 뒤에서 보겠지만 아무래도 과점 주주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목 변경은 다 비우고 가셔야 돼. 얘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아직 한 번도 답을 뽑은 사례가 없다. 왜? 이게 이제 법정 순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지목 변경과 조작 설계 가설과 과점 주점 아무래도 어려운 게 뭐가 된다? 과점 주주. 이게 법정 순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과점 주주를 가지고 본다. 그 외에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환상이 분분이라고 하는 거, 환상이 분분이라는 것을 형식적 취득해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실질적 취득도 지금 이제 간주 취득, 형식적 취득 등에 있어서 세율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율 얘기를 살펴봐야 될 텐데 과세 표준 얘기 가볼까요? 그래서 원칙은 신고한 금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그리고 출제 포인트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얘기는 국가지자체에서 이 금액을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외판법 공컴이라고 해서 국가지자체로부터의 취득. 자, 그럼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고 얘기를 하는 이미 국가지자체에서 내용을 알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는 거, 판결문, 법인 장부에 따라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그 다음에 공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물론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거래가에 따라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실거래가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시군구에서 이게 진짜 실거래가인지를 확인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럼 시군구에서 이게 실거래가라는 걸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에 취득했다고 얘기를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국가나 지자체에서 알고 있는 그 금액을 바로 뭐로 삼는다?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외판법 공컴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나마 출제 이슈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아냄에 있어서 자 이게 이제 포함될 금액과 제외될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포함될 금액은 개수가 너무 많아서 못 외웠고요. 제외될 금액만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거, 판이 보부 할비. 앞으로 이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올 텐데 판이 보부 할비,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가스 열 등의 이용 비용, 그 다음에 보상 비용,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판이 보부할 비에서 할인 받은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자가 낸 이자 상당의 법인 아닌 자가 지정한 지급한 중개보수 등은 어떻다?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 문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수용을 등을 지금 협의 매수 등을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 만약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또 토지공사라는 법인 장부에 따라서 취득가격이 증명이 된다면 그때 그 취득하에 그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 뭐죠? 보상 비용이라고 해서 자 땅값 말고 지작물 보상비 이런 것들을 지급했다. 그 부분은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판이 보부 할비 이게 줄줄줄 나와야 돼. 뒤에서 문제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지만 판이 보부 할비는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의 문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국외판법 공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는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럼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무조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삼아야 될 게, 자, 간주 취득 등 관련해서 지목 변경 원칙이 있고 예외 있는데 지목 변경은 다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 요걸 이제 알고 들어가셔야 되지. 그래서 과점 주주가 아까 이제 법인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되게 되면 그 과점 주주가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A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탐나서 이걸 얘들한테 살려고 하니까 취득세가 어마무시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과점주주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편법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법인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 가야 되죠. 이 문제는 좀 오래전 문제인데 지금 주기상 이 문제를 내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 갑이 A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인정되는 지분 비율은 해서 첫 번째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 아닙니다. 50% 초과해야지 과점주주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때는 아니고요. 두 번째 2007년도에 이르러서 6천주가 되게 된다. 그러면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60% 취득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나중에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하고 3천주가 됐다가 9월 15일 날 다시 2009년도 9월 15일 날 주식을 다시 취득했다. 7천주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아까 60% 부분은 세금을 냈으니까 10% 부분만 얻어다 세금을 내도록 한다 해서 지금 이제 낼 만한 주제가 다 있는데 얘만 아직 최근에 문제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례 문제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주제에서 결과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 관련해서는요. 국외 판법 공검 이거 나오면 진짜 유치한 문제이고 두 번째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상 취득액 범죄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요걸 가지고 쟁점을 삼는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제외되는 거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슈 바로 자 과세 표준 중에서 과점 주제 간주 취득에 관련한 이 부분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세율이라는 개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암기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요소는 여기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 이제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주택 같은 경우는 12% 취득세를 내내 만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로는 사실상 관련이 없고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표준 세율만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2.8% 되게 될 것이고요. 유상 승계취득 1, 2, 3, 4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는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면 자 2%.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 밑줄을 제가 그어버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9억 초과면 얼마? 3%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겠고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라고 할까 해서 하여튼 우리 대충 외울 때 1, 2, 3, 4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주택은 1%, 2%, 3%,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무상승계취득 상속 2.3% 농지에 한정합니다.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상속 외 원년에 담 취득 비영리 법인을 항상 예시하고요. 2.8%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등에 있어서 세율은 2.3%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번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2.8 원시 취득 2.8%, 유상 승계 취득은 1, 2, 3, 4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 가장 센 게 유상 승계 취득 4%, 농지에 대한 상속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상속 외 원인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 취득할 때는 정의를 받았을 때 2.8%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공유물 등의 분할 2.3%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 자,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소위 앞에서 형식적 취득에서 환상이 분분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갖고 지난번에 환매 등기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해왔었죠.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개지화라고 하는 거.
바로 중과기준세율은 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자, 이제 살 붙일 게 있죠. 바로 개수로 인한 취득. 아까 저런 거 있었죠. 대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대수선 제외하게 되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그래서 이때 개수라고 하는 의미는 대수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해서 2% 세율을 적용할 때고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와서 2.8%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의 본문 중에서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가액 증가 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이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공부하시냐면 부동산 공법 중에서 건축법 파트에서 건축의 정의를 논할 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전이라고 하는 거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건축법 얘기인데요. 여러분 자료 190 몇 페이지 가서 자 19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건축이라고 해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5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93페이지. 그 중에 이전이라고 하는 거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데 이때 가액의 증가가 있으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 세율을 적용을 할 테고 가액의 증가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한다.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중과세율 별꼴 고고고 플러스 8%인데 거의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서는 문제 구성 대부분이 자, 표준세율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취득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지과라고 해서 바로 중과기준세율 요 세 가지 비교하는 것이 주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세율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몇 개 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어려우니까 기니까 어떻게 하자? 귀를 보자. 끄트머리 가십시다. 취득세를 부과한다 라고 해서 앞에서 부과하는 게 뭐가 있었죠? 무대주라고 하는 거. 자, 이에 대응해서 2반 제2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2반 제2호는 이것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과한다라고 해서 뭐가 있지? 무상이용권 나와 있죠? 그래서 무상이용권 들어가부터 취득세 과세하게 된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 요 유보. 그 다음 3번. 자,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연부 금액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그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된다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중간 보지 마시라고. 중간 보면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국외 판법 공검 들어가면 어떻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4번 지문 무상 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 화해 조서 등에 따라서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모를 얘기. 그 다음에 끄트머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대수선 제외 나와 있죠. 대수선 제외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아는 것을 가지고 보십시다. 자,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바로 무대주, 무상이용권 맞는 표현이죠. 2번 지문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단 옳은 편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보겠고요. 3번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앞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맞죠? 국외 판법 공검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이렇게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중간 얘기를 보시면 안 돼. 보시면 알량하게 몇 개 알았던 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모를 얘기고 끝머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서 대수선 제외.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갈 때는 1번 지문, 아는 지문, 외워야 될 지문, 무대주라고 하는 거 2반 제2호라고 해서 5번 지문
지문 알 수 있겠고, 사실상 취득 가격액이 이거 국외 판법 공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번 상속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중에 하나를 찍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답은 4번이 되는데, 만약에 등기를 해버리면 이때는 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데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등기하지 않냐. 그래서 이 4번 지문이 답이 되는데, 4번 지문을 알아서 푼 게 아니라고 이것은 1번, 3번, 5번을 정확하게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세법의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더럽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일 없이 다 읽게 되면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10초 안에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읽어봐봤자 그 어설픈 지식들이 완전히 그냥 완전 작살납니다. 그래서 뒤만 딱딱딱 끊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찍는 문제입니다. 푸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번하고 몇 번? 4번 중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기본만 가지고 무대주 하고요. 2반 제2요. 무대주하고 뭐야? 2반 제2요. 무대주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2반 제2요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라고 해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건 좀 옛날 문제입니다. 해서 유상취득,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상승계취득.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답을 뽑을 때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자, 바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 부분은 유상승계취득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액 외 부분은 어떻다? 무상승계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다시 자, 갑소유 X부동산 1억짜리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자, 채권액 1,000만 원 설정을 해놓은 상태다. 이걸 병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 병이 이걸 양수를 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부담부 증여를 받게 된다. 그래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니까 유상승계취득, 9천만 원 부분은 어떻다? 무상승계취득. 근데 이렇게 풀지 않더라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닥치고 다 뭐가 된다? 유상승계취득. 이렇게 가면 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담부 증여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표현들이.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무조건 뭐가 된다? 유상승계취득.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보게 되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끝머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옳은 표현에서 우리가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는 세금 받는 게 중요하니까 등기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어떻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거. 2번 주택조합에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옳은 표현. 직계 비속이 들어가 있죠?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직계 비속이 끄트머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상승계 취득. 이것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담부 증여 얘기하고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어떤? 자, 그것만 포인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모두 다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2번 같은 것들을 쫓아가시면 안 돼. 의미 하나하나 새기시면 안 돼. 그럼 계속 지금 이걸 몇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매번 새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을 줄이고 기본 몇 개 뼈대 가지고 시험장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자, 지방세법상 과점 주주에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첫 번째 법인 설립 시 이건 당연히 어떻다? 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이건 쉬웠어요. 두 번째 이슈가요.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다. 그러면 이건 과세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법인자 과점 주주가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가 가진 비율이 증가된 경우. 이것도 아까 60%다 70%인 케이스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두 가지는 쉬운데요. 네 번째가 어렵다. 과점 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주주 집단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이게 이제 어렵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배우자 간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대해서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름하여 과점주주 집단이라고 부르게 된다. 혼인관계에 있는데 두 사람이 30% 그러니까 얘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을 묶어서 다 과점주주 집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그들 간에 지분 변동이 있으면 어차피 통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변동이 없으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가 어떻다? 취득세 과세가 되는 케이스고 두 개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 뭐겠어요? 과세 표준 얘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시한 문제로서 60%, 70%, 60%하고 10%라고 하는 거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를 미리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29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30회 때 안 나왔거든요. 31회 때는 똑같은 거 내기는 힘들잖아. 이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것이 뭐가 된다? 취득세 과세 표준 얘기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오래전 22회 때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사실상 취득가격 등을 사실상 취득가격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만 외웠었죠.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전기가스 열 등의 이용 비용, 그다음에 보상 비용, 부가가치세, 법인 아닌 자가 할인받은 금액하고요. 법인 아닌 자가 낸 중개 보수 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7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비용, 이용비용에 해당돼서 다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어떻게?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걸 절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없어요. 열 몇 개가 있어요. 판이 보부할비도 못 외워. 포함되지 않는 것만 주구장창 외우게 된다. 그래서 27회 때 이 문제 구성되고 그 다음 문제에서 약간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겁나 길게 되어 있는데 키워드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문장이 길어서 힘든데요. 뒤에 검증이 이루어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뭘 얘기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게 판이 보부 할비 이렇게 외우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판이 보부 할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다?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볼까요? 총 매매 대금 5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잡단 얘기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니까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라든가 매각 차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얘는 판이 보부 할비 범죄가 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된다. 5억 1,100만 원이라고 해서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꼼꼼히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저 취득세 과세 표준 얘기를 따져 물으려면 어디만 출제가 되고 사실상 취득가격. 그래서 국외판법 공검해서 검증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5억 거래되고요. 매각차손 100만 원에다가 아까 대신 변제한 금액 1,000만 원 등 이게 뭘 의미를 한다고? 판이 보부할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뭘 얘기를 하든 간에 그저 논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 지금 29회 때 나왔거든요. 이 문제도 유력하잖아요. 27회 때 이렇게 좀 쉽게 구성이 됐었고 29회 때 사례형처럼 문제 구성했지만 본질은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는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럼 보나마 박스 쳐놓고 기업, 니은, 틱을 해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 포함되지 않는 것끼리 또는 포함되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아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거 이걸로 바로 다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시 취득세 과세 표준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되고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된다?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해서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세율 얘기 같은데요. 자, 바로 표준 세율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서 상수에 따르는 농지 1000분의 23 오른편. 자, 공유물 등의 분할 1000분의 24 원시치드 2.8%죠.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방식에 따른 취득 2.8%에서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취득세 이런 것들, 세율 같은 것들을 보면 공부 좀 숙달이 되게 되면 뭐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안 보고 자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그 다음 논의할 주제. 자, 바로 역시 25회 문제네요.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에서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이반제2오 있었죠?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급부 제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에서 이반제2와 더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무대주라고 하는 것은 더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1번 틀렸고, 같은 취득 물건에서 둘 이상의 세율일 때 높은 세율입니다. 중요치 않아요. 자, 봐봐. 사실상 취득가격 등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국가 해서 겁나 문제 쉬웠던 거.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국외 판법 공검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 다음에 대도시, 전혀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6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주택은 1, 2, 3 이런 식으로 갔었죠. 해서 6억, 그 다음에 9억 이렇게 세 개 구간을 만들어서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약 2%인데 딱 떨어지지 않는다. 숫자 더럽다. 그래서 시험에 낼 수 없다. 9억 초과하게 되면 얼마? 3%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이 됐던 건 3번. 답은 아주 간단하게 구성됐죠. 그래서 눈치를 좀 채셔야 된다고. 지금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얘기는 모두 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고한 금액이라든가 시가 표준 이런 것들 다 전혀 중요치 않아. 그건 이제 과정이야.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주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과세표준 세율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에 가액을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해서 이런 것들은 답 아니야. 자, 건축이라고 해서 면적이 증가될 때 증가된 부분은 어떠? 원시 취득.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을 합한 세율에서 이게 틀리게 뽑아서 어려워서 뺀 세율이라고 하는 거 환상의 분모는 어떻다? 표준 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 세율 즉 2%를 뺀 세율을 해당 세율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 취득에 관한 토지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모아 면세점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건 이제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토지를 수십 개로 쪼개서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 별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왜냐면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공간정보법에서 그래 땅을 잘게 쪼개는 걸 허락을 해주지 않거든. 어찌됐든 자, 세법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혹시 그런 걸 우려해서 이렇게 다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취득세 등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별 쟁점 안 되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세전세 공통적으로 표준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 근래에 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강남권의 재산세 관련해서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50% 차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쟁점 안 되고요. 어려워서 환상이 분문. 요거 말장난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해서 어찌됐든 요렇게 논의의 쟁점.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스톱. 자, 교환은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 1, 2, 3, 4 갔었죠. 주택은 1%, 2%, 3% 등 이래 갔었고, 자, 농지는 얼마?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 얼마? 4%. 그래서 농지 유상 승계 취득 얼마? 3%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 정도.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공유 농지를 분할해서 키워드 뭐가 됩니까? 분할 1000분의 2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자, 표준 세율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환상이 분분할 때 표준 세율 마이너스 2% 분할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돼. 그래서 표준 세율 물어볼 때는 표준 세율만 기억을 해 주실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딴 식으로 해서 실무 가면 개망신당이에요. 근데 시험을 보실 때는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실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이런 게 있죠. 자, 표준 세율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볼까요? 30회 때 문제고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을 했다 해서 상속 한번 기억해 볼까요? 농지에 대한 상속은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얼마? 2.8%. 주택은 마이너스 2% 거기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택 제외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2번 질문이요. 사회복지법인이 자, 독지가의 기부해서 건물을 취득한다. 얼마? 비영리법인 2.8%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얼마? 2.8%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수식어가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영리법인이 하니까 막 가슴이 점이 오는데 아니, 공유수면의 매립은 원시 취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자, 바로 9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서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주택 9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단계죠. 약 2%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취득세 6억, 9억 이렇게 돼 있었죠.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 약 2%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9억 초과면 3% 이렇게 가기로 했었습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바로 농지에 대해서 유상승계 취득 자, 얼마? 3% 해서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30회 문제는 바로 앞에서 나왔던 농지의 농지의 교환 얘기인가요? 요거랑 살짝 흔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4회 때 문제 해서 뭐 출제는 이거 보고 낸 것 같지는 않은데 돌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중과 기준 세율 2% 개, 과에 관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개수라고 하는 거,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과점 주주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개수 중에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원시 취득 2.8%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어떻다?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하는 거. 자, 환상의 분분이라고 하는 거.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고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환상이 분분해서 요거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이렇게 세 가지가 뭐가 된다? 환상의 분분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기억, 디귿, 리을 해서 자, 요렇게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사실상 취득하게 못하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납세지 지방세니까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뭐 큰 이슈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부라는 개념이 기다리고 있죠. 자, 우리가 신고납부의 가장 첫 번째 이슈 취득세이죠. 해서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속 등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해서 이 60일에 6개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면 출제 오류죠. 이게 원칙에 관한 부분이니까 예외. 먼저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기 신청서 등을 접수하는 날까지 어떻다? 미리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취득한 날 잔금 치르고 나서 열흘 만에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도 미리 어떻다?
취득세 내야지 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중가산세라는 개념. 자, 얘가 세금을 냈지 취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나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보통징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중가산세 미신고 정매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거, 장부 미보존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주의시. 요것도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 24회 때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 요걸로는 잘 출제가 안 됐었죠. 해서 바로 문제 몇 개 가지고 가볼까요?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취득세,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해서 어업권 제외가 틀렸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답이 되는 주제가 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 각각의 지문이 뭐가 틀렸나 맞았나 이거 판단 못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작정하고 내게 되면 전혀 손을 못 대요. 2번 지문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승능기 가설 사건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3번 법인 설립 시에라고 하는 거 틀렸죠. 법인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패스. 지목 변경은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증여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이 중에서요 사실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은 2번, 3번, 5번 정도. 지목 변경 이런 거 잊지 마요. 제가 지금 몇 년 했는데 헷갈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보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요런 식의 문제 60일에 6개월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바로 넣기밖에 문제를 못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60일이나 6개월을 그냥 지문 속에 넣어버리면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게 출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60일에 6개월 해서 답은 4번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모르죠. 취득 시기 사실 두 문제 있었는데 비우적을 했습니다.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말고 읽어봐봤자 독이 된다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겁이 나. 근데 몇 개 하는 그 알량한 지식 갖고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 몇 개도 못 외운다니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2번 지문 연부로 취득할 때 등기를 관계없이 사실상 모를 얘기.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이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잘 모를 얘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죠. 요건 확실히 틀린 지문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문제 나왔다.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대위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는 누구? 갑에게 있다.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등록면에서도 같이 가게 되는데 자,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럼 등록면에서의 납세 의무자는 등기를 넘겨받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발생한다. 자, 이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이때는 누가 등기 명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나중에 이제 갈 것이 등록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등기 명인이 원칙이다라는 전제에서 다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저당권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 이때 등록면에서 누가 낸다? 바로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한편 이 저당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말소 등기가 되면 누가 이익을 봐? 갑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는 갑이 어떻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테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을이 어떻다? 바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 갑이 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돼서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5번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던 사례.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검토하면 취득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00분의 50 틀렸죠? 자 미신고 전매하면 얼마?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것. 취득세 자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야 세액의 100분의 80을 중가산을 해서 취득세를 자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답은 1번이 됐었네. 틀린 걸 고르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등기 등록관세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분수등에 통보한다. 별 쟁점 안 되죠. 이제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했을 때 산출세, 부족세에다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신고 가산세면 얼마? 100분의 20이라는 숫자가 나올 테고 가산세 파트에서 가산세는 감면세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장, 작성, 장부 등의 작성, 법인의 장부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게 되면 얼마?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하는 데서 자 이게 좀 오래전에 나왔어요. 25회 때. 근데 지금 이제 미신고 전문은 100분의 80이고요. 장부 미보존은 얼마? 100분의 10이다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 가시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좀 구질구질한 얘기들 대충 읽으실 것 이게 오히려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취득세에 관한 쟁점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등록면허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